두 번째네요. 나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남을 감동시킬 수 없다. 당연한 말이에요. 자신의 언어를 극복하라. 제가 수업 시간마다 다 아는 단어지만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 어려운 푸턱의 단어를 알으면요,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그걸 알아낼 수밖에 없어요. 규격화된 정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언어를 선언하라. 새로운 선언을 하는데요. 이거는 언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인터넷 없을 때는요, 스승님을 찾아다녀요. 사숙을 청하기도 하고, 좀 글을 써갖고 가서 좀 봐달라고도 하고, 운전박대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 말씀 한번 듣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됐어요. 다른 시인님들을 몇 분을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면요, 말이 똑같아요. 무엇은 묘사는 몇 프로 해라. 무엇은 진술은 몇 프로 해라. 무엇은 어떻게 나눠라. 몇 행 이하로 써라. 꼭 그건 어떤 공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나는 그렇게 꼭 안고 싶다. 이 시 쓰는 거는 자유인데 이것을 억압을 시켜서는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강의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 이제 가끔 강의를 했어요. 이 글은 있잖아요. 자기의 독창성이에요. 캐릭터예요. 왜 선생님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 세 분의 캐릭터가 다 틀려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저분처럼 어려운 단어를 못 쓰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무리 쉬운 단어를 써더라도 반전이나 사유나 강조가 있으면 그것이 멋진 거예요. 본인에 다 맞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격화된 정의라는 것은 없어요. 글쓰기에서. 신선한 언어 뉴스를 위해 고시만 신선한 언어 좋아. 그러니까 빨강이면 그냥 빨강으로만 끝내지 말고, 예를 들면 신선한 빨강, 풋풋한 빨강 뭐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로 끝내지 말고 어떤 단어와 어떻게 조합을 해야 이 글을 멋지게 쓸 수 있는가를 항시 글 쓰는 사람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시를 또 한 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지어 향기네. 우리가 프리지어 초봄 되면은 프리지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향기도 너무 좋아요. 안개꽃과 프리지어 딱 어울림도 너무 멋지고요. 그 색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북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거든요. 한 묶음 들여놓았다. 화병에 쿡 찔러 놓고 물을 붓는다. 누군가 득담한 배경 음악처럼 잘린 목은 비명으로 내려갔다. 프리지어는 뿌리째 가꾸는 게 아니라 꽃대궁만 잘라다가 그렇게 꽂아 놓잖아요. 회색 벽 도시는 화석처럼 어둡다. 귀와 입이 자꾸 단단해지는 것은 물렁물렁한 벽이 자라나는 이유만은 아니다. 깊고 가혹한 향기. 향기는 무엇에 대한 소멸의 시간인가? 소멸의 시간,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한 목숨의 길이를 싹둑 자른 생. 이게 가운데쯤에서 딱 잘라왔잖아요. 끝장난 자신을 비틀어 마지막 육즙을 퍼 올리고 있다. 몸의 것 다 빼내고도 줄 것이 남았다고 여분의 향기마저 반토막 난 몸을 눈물겹게 보시한다.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은 불가에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옷이. 순도 높은 명렬 속으로 영혼을 던지고 있다. 깜빡깜빡 이제 목숨이 이제 깜빡깜빡 명멸 백열 전구 담화가 떨어지기 전에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게 명멸입니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요. 미완의 혁명처럼 다 하지 못한 목숨.
여기서는 이 프리지어로 봐서는 완성된 혁명이라는 뭐냐면요. 꽃을 뿌리에서부터 잘리지 않고 활짝 더 피는 거죠. 그러니까 반절만 끊어와서 이제 꽂아놓고 무르 힘으로 이제 향기를 품어내는 거죠. 그 미화는 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분리되어 서로 다가가지 못할 때 향기마저 없으면 어떤 기억에 머물러야 하는가. 근본도 없는 몸뚱어리. 누가 또 펑펑 울고 한다. 누가 이걸 모습을 보고 이게 펑펑 우는 거예요. 자, 다음 시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운석입니다. 운석. 우리가 잘 아는 이 운석은 대기 중에서 다 그 타지 못한 그런 어떤 내려오다가 땅 위로 떨어진 거. 옛날에 얼마 전에도 브라질의 어떤 마을에 운석이 그냥 비처럼 쏟아져가지고 그 마을에 그냥 대박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운석을 손수철 회장님께서 낭독해드리겠어요. 운석 박봉준. 바위덩어리가 별이었다니 기가 막히다. 별을 따다 주겠다고 큰소리치던 그 산에는 떠나고 평생 그 별 가슴에 달고 살던 여자도 떠났다.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 하긴 별이 바위덩어리라는 거 모르랴. 우리는 한 번쯤 누구에게 별이 되고 싶다. 별을 따다 주고 싶다. 지구보다 큰 바위들이 마구 하늘 위로 떠다니는 밤. 돌을 따다 준다고 해봐라. 누군들 가슴에 돌이 박히지 않으랴. 운석이 떨어지고 별이 죽었다. 아, 네. 참 재밌는 시예요. 네. 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흔히 그런 말 많잖아요. 당신, 나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별이 이 돌덩어리였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은 순순히 들어줬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는 겁니다. 바위덩어리가 별이었다니 기가 막히다. 저 하늘에 있는 그 바위덩어리가 다 별이에요. 네. 어떤 거는 가스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다 운석인데요. 태양이 표면 온도가 얼마라는 거 알고 계시죠? 6,000도입니다. 6,000도. 그것이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항시 유지하는 거예요. 네. 또 혹성 그런 데는 그 속에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더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바위덩어리가 별이었다니 기가 막히다. 우리 기가 막히다 할 때 이 기가 막히다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처구니 없을 때, 또 아니면 몹시 좋을 때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기는 뭘까요? 기운 기자. 그 한자는 기자입니다. 기운 기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기가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다 이가 아니고 기가 막히는 온몸에 숨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이 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기라는 것은요. 우주 생성 변화 소멸을 일으키는 기운 기자입니다. 또 사람은 기를 높여야 돼요. 기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기. 엄마는 무조건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야,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이것만 하세요. 너 왜 공부하냐? 너 뭐해 지금? 다른 애들은 누구는 엄청나게 공부한다더라. 누구는 뭐 한다더라. 그러지 마시고 나는 네가 최고야. 뭐 요즘은 꼭 뭐 사법고시만 하고 의대를 가야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고 평생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정말 최고 잘하는 거예요. 별을 따다 주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 산에 떠나고 평생 그 별 가슴에 달고 살던 여자들 죽어버렸네요. 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공갈을 치면서 말도 하고 알면서 속아주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이다. 다행이라는 것은 뜻밖의 잘 풀려서 흡족하다 그 말이잖아요. 모르리 바위덩어리라는 거 모르랴. 네. 우리는 한 번쯤 누구에게 별이 되고 싶다.
별을 따다주고 싶다. 지구보다 큰 바위들이 마구 하늘 위로 떠다니는 밤. 돌을 따다준다고 해봐라. 누군들 가슴에 돌이 박히지 않으려. 네, 내가 너한테 저 하늘에 돌을 따다줄게. 그러면 그거는 돌이 박히는 거죠. 내가 저 하늘에 별을 따다줄게.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가슴에 별이 박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보석처럼. 운석이 떨어지고 별이 죽었다.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고라기보다 운석으로 떨어지고 별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어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안에 하나 넣어보겠네요. 집동나무입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울타리 같은 데 보면 집동나무 안을 울타리목으로 집동나무를 쓰거든요. 우리가 관목과 교목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을 교목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관목이라고 하는지. 근데 관목은요, 대체적으로 이게 자라면서 땅에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분지돼서 나오는 것들을 관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m 미만, 2.5m, 3m 미만 되는 것을 관목이라고 부릅니다. 교목은 어느 일정한 높이까지 올라가서 가지를 분지를 이루는 거예요.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이런 목련, 이런 교목입니다. 교목은 반드시 크는 거예요. 관목은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나리라든지 쥐똥나무, 수구, 뭐 이런 것들, 또 뭐 많습니다. 그런 꽝꽝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관목에 들어가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두리 나무들도 저간엔 서열이 있어. 서열이 있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서열이 있어요. 네, 있어요. 동물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식자가 있고 비포식자가 있고. 그러니까 서열이 높을수록 좀 개체수가 적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열이 높을수록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사실은. 원리상으로 보면은. 근데 서열이 높을수록 호랑이가 되면 개체수 없잖아요. 코끼리도 개체수 없습니다. 서열이 높아요. 서열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모기라든지, 뭐 하루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초파리라든지 이건 서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구제비로 많아요. 그것들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그 포식자가 단계별로 살 수 있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이 다 있어요. 집동나무는 한삭고, 여기 가로 열고는 중심애입니다.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서열이 있어서 관목이고, 저 변두리 같은데 울타리나 이런 데 써야죠. 피라칸샤처럼 많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낙향한 술벗 현시처럼 오일장이나 들어앉는 것. 좀 이건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낙향은 그 현시가 오일장에 가서 자판 불리고 있는지 또 막걸리 마시고 있는지. 근데 조금 그렇게 좀 비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세금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 노숙자들 그잖아요.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잖아요.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늦가을 끝물쯤에 동박새가 거두어 갈 쭉정이 깃동 열매들. 노숙자의 동전 몇잎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엔 이명이네요. 두 번째인데요. 귀에서 소리 나는 현상. 저도 이명을 갖고 있어서요. 이명에 대한 시를 참 많이 써요. 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수천의 매미소리. 매미소리가 진짜 한번 울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막 엄청난 매미소리가 이 귀 속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막 폭포수 쏟아지는 소리, 이 사람마다 다 틀린데 저는 매미소리가 나요. 매미소리가. 철필로 찍어내고, 철필. 그러니까 철필, 이렇게, 파나 같은데 이렇게 콕콕콕 찍는 철필이 있어요. 콤파스 아래에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철필이라고 합니다. 긴 울림 끝자락에 매달리는 불협화음. 불협화음은 음이 어울리지 서로 않는 게 이제 있는 거죠. 태고적 시면을 찾아 불꽃처럼 넣으려다. 태고적 시면은요, 원래의 저 깊은 곳. 네, 원래의 저 깊은 곳. 네. 그걸 찾아 이명이 이제 불꽃처럼 넣으려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제비꽃인데 이 제비꽃은요 제비꽃과에 속하는 단연생 풀이에요. 그래서 보통 4월, 5월 좀 늦은 것은 뭐 좀 더 늦게까지 피어요. 땅에 둥지 틀고 옹기종기 모여 살 수 있어도 제 그림자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나니 이랬어요. 그게 이제 땅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림자조차 안 보이죠. 우리 그 민들레라든지 이런 거는 딱 붙었잖아요. 그래서 민들레 같은 경우도 안전뱅이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질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땅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까 제 그림자가 항상 같이 있어요. 천리밤, 쇠사슬로 묶여 있는 불면의 밤. 불면의 밤이요. 천리밤까지 이렇게 꽉 묶어 놓은 버린 거예요. 지난한 세상살, 지난한은 어려운 생활을 지난한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지난한 세상살이의 무게에 답은요 24315입니다. 24315. 24315. 자, 4번입니다. 안전뱅이가 되어도 다시 먼 길 떠나려거든 변명처럼 굳어진 발끝 세워 납작 엎드린 하늘을 일으켜보라. 그러니까 하늘도 이 제비꽃처럼 제비꽃에 닿으려면 납작 엎드려야 제비꽃을 보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쉬운 말. 저 작은 꽃을 보려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예.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춰주고 중학생에 맞춰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야 비로소 그게 잘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납작 엎드린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꽃 때문에 하늘마저 납작 제비꽃처럼 납작 땅에 붙어서 엎드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 밖 길에서 분별 없이 서성이는 목숨이 또 있는지 분별이라는 건 막뛰고 가림이 없다는 말인데요. 길 밖 길에서 제비꽃처럼 그런 애들이 또 있는지 이건 봐라 그 말입니다. 첨삭학인데요. 여기 스르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시간 밖으로 그 말입니다. 시간 밖으로. 이 제목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거는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을 읽어보시고 나는 이 제목으로 보고 싶다 할 수 있어요. 네, 또 이것은 이렇게 좀 더 고치고 싶다 하면 마음껏 고치시라고 첨삭하기로 제가 넣는 겁니다. 시간 밖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확 속을 까발릴 수도 없고 그랬어요. 어떨 때 그잖아요. 답답하면은 내가 이거 심장을 확 까발릴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나를 믿겠냐 이 말이잖아요. 지우다만 슬픔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낯달은 팽하니 떠있다. 슬픔을 지우려고 낯달은 떠있대요. 예, 이거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무소리 내리고 나서야 차례로 땅으로 떨구는 낙엽. 지금 보니까 낙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엽. 차례로. 살도 뼈도 삭겠지. 아마 당신도 결국 썩겠지만 그랬어요. 당신이나 낙엽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소리는요. 가을에 처음 내리는 소리를 무소리라고 합니다. 가을에 처음 내리는 소리. 처음 내리는 소리. 그러니까 무소리가 내리면 촌에서는요. 고추와 칡렁쿨은 바로 마릅니다. 어떤 일도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 가지는요. 아열대성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무소리 딱 한 방에 그냥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예, 다시는 못 일으킵니다. 낙엽이 지는 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지금 낙엽이 떨어졌는데 지금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낙엽이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바람이 지 손가락을 감추며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바람 불어서 저 낙엽이 떨어진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리게 한 그 장군이 누군지 이제 나오겠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바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아닙니다.
저기 저 도망가는 사내 같은 계절짓입니다. 저놈한테 낙엽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낙엽을 떨어뜨린 것이었다고 다른 사람이 바람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계절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면서 낙엽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저 계절 탓이다 이 말이죠. 바람이 속 터지게 항변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낙엽은 지금 말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헤어져 본 사람은 안다. 이별 후 표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별은 표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를 짚고요. 이별은 어떤 경우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이별은 어떤 경우도 가슴에서 심장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을. 이별이라는 것은요, 가슴에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맺음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가 낱장의 낙엽이라는 것도 스르륵 낙엽 한 장 시간 밖으로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뭐 큰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냥 아까 그 문석 쓰듯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저 낙엽 한 장을 보면서 저 낙엽을 떨어뜨리게 한 것이 바람이라고 하지만 바람 입장에서는 계절이 하고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이 하고 겨울이라는 계절 그는 도망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시간 밖으로 떨어지고 나만 홀로 안달이다. 나만 홀로 지금 안달났어요. 그 안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졸이며 조급해 하는 것을 안달났다고 하잖아요. 뭘 못해서 안달나면 동동동 뛰고 애들은 그러잖아요. 뭘 저 슈퍼에 같이 갔는데 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막 사달라고 이제 막 안달나서 막 퉁퉁퉁 뛰잖아요. 예, 그걸 안달이라고. 그래서 그 소견이 그 좁은 사람을 갖다가요. 뱅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안달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분 감상입니다. 단소소입니다. 참 재밌는 시예요. 노인은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일도 채워진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나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대나무가 뻥 뚫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뻥 뚫려졌는데 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힘없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이 속에 뭔가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나무 몸, 대나무죠 여기는. 나무 몸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어서 단소가 제가 보니까 구멍이 5개더라고요. 이 단소가 구멍이 5개예요. 구멍을 뚫었어요. 이제 그 단소 그 대나무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흘려 보내는 일에 장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흘려 보내는 일에 장애를 만들었어요. 이 시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 손으로 이렇게 5개 구멍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장애라는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 그러니까 대나무 구멍 하나만 있으면 오히려 장애가 없어서 하나밖에 못 나잖아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일에 장애를 만들었다는 참 고차원적인 그 언어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읽어볼수록 참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인데요. 애콩입니다. 애콩은 완두콩의 방언이에요. 알맹이라 착각하고 싶은 둥근 시간들이 꼬투리라는 최초 집을 떠나면 꼬투리 콩과식물의 그 꼬투리라고 하잖아요. 그 껍질, 그 껍데기 그 꼬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꼬투리를요 2가지를 쓸 수 있어요. 꼬투리를 실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실말이 꼬투리 잡는다. 또 어떤 그 흠집을 잡는다. 그 들추는 일이 꼬투리 잡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꼬투리가 실말이라는 말도 있고요. 꼬투리라는 그 흠집이라는 말도 있고요. 콩껍데기라고도 꼬투리라고 그래요. 최초 집을 떠나면 차오른 허공을 바라보며 허부롱해질 저 꼬투리. 마지막입니다. 물풀의 동명계. 물풀에는 물풀의 나무가 물풀에 있어요. 그게 이제 동면기는
겨울나기를 동면기라고 해요. 빈 몸으로 서 있는 겨울나무들 모두 봄이 오는 방향 쪽으로 비스듬 마중나가요. 참 재밌어요. 봄이 오는 쪽으로 나무들도 마중나가네요. 사람만 마중나가는 게 아니라 나무들도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거죠. 날짜를 세는 가지는 문맹이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알으려면요, 우리가 처음에 문맹을 깨우칠 때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우리 흙바닥에다 기억, 이 작대기 같은 거 나뭇가지 이렇게 쓰잖아요. 기억, 니은. 그래도 아들 이렇게 발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다시 기억, 니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옛날에 연습장도 없고 한 것도 없었잖아요. 총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흙바닥에다가 그걸 가르쳤어요. 문맹을 깨우치려고. 네,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들을 세는 가지는 아직은 문맹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허공에다가 가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기억도 쓰고 니은도 쓰고 니을도 쓰고 지금 문맥이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려고 글자를 깨우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개울이 키우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물풀의 나무는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개울가에 있어요. 개울이 키우고 있는 것이 물풀의인지 물풀의가 키우고 있는 것이 개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문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날짜를 세는 가지는 문맹이에요. 이제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글자를.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추락하기 쉽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랍니다. 용기. 용기도 무슨 용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또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취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9강 오늘 마쳤는데요. 다음 주 하면은 이제 대망을 30강 올 마지막 유튜브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아무튼 건강하게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또 오늘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하시느라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